책과 일상 사이에서 발견하는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 너의 생각에 밑줄을 긋다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인데요. 이렇게 날이 덥다가도 언젠가는 또 시원한 날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자입니다. 이름 바꾸셨어요? 네, 바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하다 이름을 바꾸게 되셨어요? 얼마 전에 히말라야를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같이 간 사람들끼리 네, 이름을 지었어요. 네. 네팔 현지어로. 예. 그래서 저는 비자이라는 걸 택했죠. 아, 예, 뜻이 뭐예요? 근데 이 비자이라는 뜻이 승리자 뭐 이런 뜻인데 아, 네. 이게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챗GPT가 얘기해준 수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몇 개 선택지를 안 주던데요? 몇 개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자이가 마음에 들어서. 아, 근데 했죠. 내가 이러이러한 의미의 이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 거를 넣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아, 네. 그래서 승리자 그렇죠.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거. 그럼요. 뭐라도 하나 승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지. 승리가 안 돼서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두부이고요. 예, 좋아하는 게 바뀌지 않아서 두부입니다. 예,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에어컨 속에서 살고 있죠. 어딜 가나 에어컨은 많잖아요, 아,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우리나라 좋죠. 네. 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유럽은 에어컨에 대한 그게 없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버스도 에어컨이 없어서 네, 네. 지금 한 40도가 육박을 하는데 예. 지금 거기는 더위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예,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어서 한 번도 덥지 않았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힘들어한다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뉴스를 본 적이 있네요. 저희가 오랜만에 지금 이 책에 관련된 얘기들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바쁘셨나 봐요. 책을 싫어하셨나요, 중간에? 아, 네. 그 책을 사실 살다 보면은 저도 막 이렇게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독서 모임에 나가는 책을 읽고 가기에도 좀 벅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생각들을 좀 읽고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로 다가와서 그런지 조금 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 가끔씩 저는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린 왕자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린 왕자 책을 골라봤습니다. 그 소행성에 사는 어린 왕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612? 612군요. 네, B612 어린 왕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골라봤는데 제가 어린 왕자 하자라고 했을 때 비자이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저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잠깐 요거 어린 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내용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새로운 느낌? 그런 느낌이 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읽으면서 그렇게 감흥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읽으니까 이게 어릴 때보다도 어른이 읽으면 재밌겠구나.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어린 왕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왕자에 관련된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도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어린 왕자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있는 어린 왕자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비자이님이 얘기하셨듯이 제가 그 어른이 돼가면서 그 나오는 어른들이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좀 저도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를 띠곤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긋다니까 너의 생각에 밑줄을 긋다니까 이거 읽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들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요? 네. 그러나 아니면 처음에 어떤 문구나 뭐 이런 거.
저는 여우가 나타나는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우가 나타나서 길들인다라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땠죠? 길들인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쵸. 이제 그래서 장미에 대한 얘기 사실 그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사는 장미 유일하게 그 장미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구에 와서 수많은 장미들을 보고 실망을 하죠. 이 수많은 장미들 중에 하나였구나. 나의 유일한 장미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우를 만났을 때 여우가 얘기를 하죠. 그 장미는 수많은 장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의 장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길들여진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뭐요? 제가 다 얘기했네요. 근데 그 길들인다라는 거를 네. 이거는 한번 어른이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길들인다라는 거는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서로가 같이 상호작용이 돼야 길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쪽으로 길들인다는 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나의 물건을 사용을 할 때 요건 좀 이상하네요. 얘기를 해주는 게. 네. 아무튼 해보시죠. 밀고 네. 나가보시죠. 그러면 그런 거죠. 상대방과 두 사람의 관계를 네네. 봤을 때 길들인다는 의미가 상호작용이 아니고 일방으로만 갔을 경우에는 한쪽은 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상호작용이 돼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될 때가 길들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한쪽이 한쪽을 길들인다는 거는 가스라이팅 형태인 것 같고 사실 근데 이제 상호 간의 관계를 맺어간다. 여기도 길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우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의 감정이나 생각들의 교류라던가 서로를 알아가야지 사실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비자이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가 이 여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걸로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고 이 어린 왕자와 여우가 같이 앉아 있는 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렇다라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캐릭터 자체가 귀엽잖아요. 아, 그렇죠. 귀여운 데다가 여우가 또 똑똑하잖아요. 또 하는 동물들은 말이 사랑입니다. 하는 말들이 아주 그냥 주옥 같더라고요. 여우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길들인다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몇 시에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몇 시에 와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그냥 훅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친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요즘에 너무 훅 친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게 정말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TMI일 수도 있고 얘기할까요? 말씀하시죠. 제가 그 회식 자리를 좋아하는데 술을 안 먹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술 먹으면 우리 서로 친해지잖아, 막 이렇게 확 친해지잖아. 이렇게 술 먹고 뭐 이렇게 마음을 털어놔야지 친해지지.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게 진짜로 맞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먹고서 맺은 관계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서 친해진다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하기 좀 힘든 거를 술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의 힘을 빌어서 친해진다라는 거가
그 가능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뭐 네. 술 먹을 때만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는 요 근래에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나오는 이제 어른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른들이 어렸을 때 읽을 때는 한심했거든요. 근데 커서 읽으니까 좀 불쌍해요. 왜요? 어떤 면에서 불쌍하다고 느끼셨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의 모습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쌍하죠. 6명의 어른들을 만나요. 아시겠지만 그 어린 왕자가 다른 별을 여행하면서 6명의 어른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 별에 사는 왕은 신하가 왔구나 라고 네. 해서 명령을 계속 내리죠. 어린 왕자가 처음엔 기뻐요. 어린 왕자가 노을 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해를 명령해서 지게 하는 거가 가능하십니까? 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해가 질 시간에 맞춰서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럴 수 없는데 자기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왕이라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제가 물론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별의 분은 이제 칭찬받기 좋아하잖아요. 나를 칭찬해라, 나를 존경해라 라고 하는 것.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뭔가 뼈속 깊은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 충분하게 사랑받고 그 사람 자체로 인정받지 못해서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나이 들면서 좀 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좀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친구들과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재미나게 놀고 이런 것들로 만족을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과 만나면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의 자랑 아닌 자랑이 그쵸. 조금씩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람 칭찬받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좋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남의 시선만을 위해서 사는 것들은 그거는 자기 삶을 사실은 갉아먹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좀 뭔가 착잡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분명 내가 나의 자랑을 한다라는 걸로 느낄 것 같고 나 자신도 상대방이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느낀다라는 거죠. 스킬이 늘어나잖아. 서로 아는 거죠 이제. 근데 말을 할 때 그런 거 말을 섞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나에 대해서 조금 인정해줘서 뭔가 일을 진행하기에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스킬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의 종류가 되게 한정적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 경제적인 거죠. 결국엔. 경제적인 거 아니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자식 자랑. 그 정도 수준에서 자랑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껏해야 이제 뭐 나의 아는 인맥 정도? 인맥 자랑해야죠. 인맥 자랑. 인맥 크게 그렇게 한 자랑해야죠. 세 분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랑거리가 없는 거지 어른이 되면. 근데 그걸 또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어른들은 이제 숫자를 좋아한다. 그 아이가 어떤 색깔의 꽃을 좋아하고 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뭐고 이런 걸 묻지 않고 어디 사니 뭐 집이 뭐 그다음에 부모님의 뭐 수입 하시니. 그러니까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어른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색깔을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그 동창 모임 같은 데 가면 네. 자기 자랑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이 뭐 이게 어디에나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모임은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든 자기의 급을 올리고 싶은 거지. 다른 친구들보다. 네.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사람 자체가 누군지가 궁금하지 않고 이제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네. 그냥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 예, 술을 왜 마시냐? 부끄러운 일을 잊기 위해서. 뭐가 부끄럽냐? 술을 마시는 게. 이 반복되는 사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그 중독되어 있는데 그게 좋아서 중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뭐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그거를 하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다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또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또다시 무언가를 하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좋아해서 한다기보다는 계속 얽매여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불쌍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 그 바쁜 그 지리학자 탐험하지 않고 기록만 하고 있는 집적하지 않고 기록만 하고 있는 지리학자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도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인가? 모든 사람이 다 탐험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누군가는 기록해서 남겨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 어린 왕자에서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 실제로 가보지 않고 기록만 하는 것 그다음에 꽃과 같이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금방 사라져버리는 의미는 기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사람을 썼는데 뭐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는 가로등 아저씨가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 불을 껐다 켰다 하잖아요. 네. 뭐 어린 왕자도 이제 가로등 아저씨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린 왕자가 아저씨랑 친구가 되고 싶어 했죠. 유일하게. 근데 아무튼 이해는 안 되지만 매일 껐다 켰다 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게 그 껐다 켰다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들만 기입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만 기입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긍정적인 면은 이 아저씨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아저씨도 너무 바빠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가 없잖아요. 주변을 둘러볼 새가 없죠. 너무 바쁘잖아요. 계속 껐다 켰다 별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별이 빨리 돌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으로 1초 만에 한 번씩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린 왕자도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국 사귈 시간이 없어서 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결국 바쁜 사업가나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 어른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신의 칭찬받는 것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 잘못만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 뭐 지리학자도 자신이 하는 것들을 기입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만을 판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입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데도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 가로등 아저씨도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어른들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길들여지는 거 아닐까요? 일방에 의해서. 응?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의미가 아닐까. 누구한테 가스라이팅? 가로등한테. 가로등과 내 주변의 일들한테 왜 길들여지는 거죠?
그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그 여우에 대한 부분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에도 여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우와 그렇죠. 장미 네. 사실 여우를 통해서 장미와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결국에는 별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여우와의 관계 이렇게 만남이었는데 되게 뻔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작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우의 말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미라는 대상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어떤 가치 있는 거를 장미에다가 둔 거죠. 그러면서 여우가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공허해. 너희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어. 물론 아무나 지나가다가 내 장미를 보면 너희와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한 송이가 너희 모두보다 소중해. 내가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주고 애벌레들을 잡아준 장미니까. 내가 투덜거림을 들어주고 자랑을 들어준 장미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문장이 여우가 한 얘기들이거든요. 여우가 한 얘기들인데 발걸음 소리와는 다른 내 것을 분간해낼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난 땅속으로 숨어들겠지. 하지만 내 발걸음 소리는 음악과 같아서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라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길들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길들여지면 사람들 중에서도 너만의 발소리를 나는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마른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딱 느껴지잖아요. 네. 걸음걸이만 봐도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표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길들여야 하냐고 어린 왕자가 물었을 때 참을성이 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참을성이 사실 많이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빠르게 찾고 뭔가 나아가고 싶어 하다 보니 참을성이 떨어져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사귄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어른이 되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여우가 한 얘기인데 형식에 대해서 정의를 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형식이라고 하면은 틀에 짜여진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여우가 생각하는 그 형식은 다른 형식이었어요. 뭐냐면 형식은 다른 날들과 다르게 또 다른 시간과 다르게 하루를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과 춤추는 거 또는 멀리 포도밭까지 가서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우의 입장에서 형식이라는 거를 그렇게 뭔가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거를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우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형식은 저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고 싶은 생각, 네.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한 문장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그 화자인 작가와 지구의 어떤 곳에 불식착한 어린 왕자가 얘기를 마지막에 나누는 얘기예요. 별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거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야. 여행자들에게 별은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되고 어떤 이들에겐 그저 하늘에 떠 있는 자그마한 빛을 따름이지. 학자들에게 별은 연구해야 할 과제지만 사업가에겐 부의 원천이야.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 수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 내가 살고 있어. 그 별에서 난 웃고 있겠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모든 별들이 죄다 웃고 있을 거잖아. 아저씨만 웃는 별을 갖게 될 거라고. 말을 마친 그는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네. 초반에 비자이님도 길들이는 게 물건하고도 길들여지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어린 왕자와
화자가 작가가 얘기 서로한테 친해지고 그리고 그게 별들 중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길들여진 별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뭐 오늘 어린 왕자 시간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옛날에 읽었던 생각도 조금 나고 새롭게 다시 한번 보면서 요 어른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름답게 뭔가 포장하시려고 하시네요. 마무리는 항상 아름답게 해야죠. 네, 책을 읽는다는 건 뭐 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도 알게 되고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